자, 법률행위 무효 취소입니다. 자, 총칙이 끝나고 나면 어려운 거 다 끝나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법률행위 무효 그리고 취소. 이 법률행위 무효다, 취소다라고 하는 건 성립은 하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성립하지 않았으면 무효다, 취소다 이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걸 무효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무효인 법률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법률행위 성립했던 때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예요. 유효인 법률관계를 누군가가 취소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취소한다 그랬죠? 누가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취소하고 싶은 사람,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취소권자라고 하거든요.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린다고. 오, 그러네요. 이건 처음부터 무효고 이거는 나중에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네, 그죠?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걸로 취급을 하네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정반대네요. 근데 취소하고 나면 법률 효과는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취소하고 난 다음에는 취소든 무효든 법률 효과 똑같아요.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한 부분은 어떻게 돼? 돌려받아야 되죠.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아야 된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부당이득 반환해 보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취소하기 전에는 정반대, 취소하고 나면 똑같다. 이런 유효를 앞에다가 유동적이란 말을 붙여서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정적으로 유효는 아니죠. 유동적 유효다. 무효도 취소도 각각 두 가지씩이 나눠서 절대적 무효다 또는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똑같아요. 절대적 취소다, 상대적 취소다라고 하는데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효나 취소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나 을이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 법률행위 원인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무효가 됐대요. 그런데 무효로 확인되기 전에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줬고 또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형을 갖추고 있다. 전에 했던 둘이 짜고 했던 관계없어요. 결론은 뭐가 됐다는 얘기죠? 무효가 됐다. 그런데 무효가 됐으면 이거는 무효니까 권리 취득하지 못한 거잖아요. 진짜 권리도 아니고 가짜 권리죠. 그런데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해요. 제3자는 선의일 수도 있고, 제3자가 선의라는 얘기는 이게 무효였고 이 등기도 무효고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몰랐으면 선이라고 해요. 이걸 알았으면 악이라고 하죠. 악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3자라고 하거든요. 제3자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야 이거 무효니까 가져와. 이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제3자가 나 몰랐다니까요. 모르고 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알았어. 모르고 있어도 가져와 라고 뺏어갈 수 있는 걸 절대적 무효다. 이거를 절대적 무효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절대적 무효다. 제3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혹시 무효의 원인이 이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 이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만 대항한다 그런 얘기겠죠.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3자. 선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선의의 제3자를 줄여서 선3자지, 그죠? 또 선자라고 하는 사람은 날 부르는구나. 또 3자는 또 날 부르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기 딴 데가 있었어요. 본인의 이름이 선자였대. 또 어떤 사람은 삼자였대요. 그 삼자하고 선자하고 교수님이 늘 날 부른다고 하는데 뭘 부르기는 선의의 제3자 줄임말이요. 여기 똑같아요. 절대적, 상대적 다 똑같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 악, 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고 여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제3자를 봤을 때 그런 거고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느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무효거든요. 이 무효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에이 저거 무효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무효를 방치한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언제나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언제나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이쪽은 좀 달라요. 유효인 법률관계를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누가 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취소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취소권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는. 취소권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취소권자가 이거는 법률관계가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게 너무 길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 그래요? 제척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제척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이 제척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아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 3, 한, 10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쉽게 내면 추, 3, 한, 10이 취, 3, 한, 10으로 나오는데 취, 3, 한, 10으로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를 해도 지난번 시험에 나왔어요. 취, 3, 한, 10으로. 근데 동그라미 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추, 3, 한, 10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에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근데 그게 잘 헷갈리나 봐요. 그러면 이제 사유 봐야 되겠죠. 절대적 무효는 어떤 게 있고 상대적 무효는 어떤 게 있느냐. 여기 있는 거 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무효 아니면 취소 다 배웠어요. 세 가지죠. 유효 아니면 무효. 유효 중에는 또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 그럼 무효, 취소할 수 있는 거 빼면 나머지는 다 완전한 유효죠. 취소할 수 없는 유효겠죠. 네, 그거 보는 거죠 지금. 그럼 어떤 게 절대적 무효고 어떤 게 상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만 상대적 무효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법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법률 규정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몇 군데서 공부했어요? 그죠? 제착사강, 비통착사강에서 했죠. 비진의 표시의 무효,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있었죠.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공통된 규정을 다 가지고 있다야. 그래서 여기도 비통착사강이에요.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비진의 표시 무효,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야. 비통, 착사강.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어떤 게 있느냐. 절대적 무효는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103조 반사회적 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안 배운 거 없죠? 다 배웠네요. 자, 그럼 하나 빠진 게 뭐예요? 이제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는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가 절대적 취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럼 이거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이거 찾아야 돼요. 그렇죠? 제3자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럼 이거하고 이거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남기할 때는 비통착사강, 제착사강. 비통착사강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비통착사강. 아니지. 선의인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골라내야 돼. 비통착사강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제착사강은 유동적 유효죠.
재착사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니까 당장은 뭐예요? 유효거든요. 그래서 유동적 유효다라고 하는 거. 재착사강. 그러니까 비통착사강, 재착사강. 그 다음에 그거 이렇게 골라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 되잖아요. 나머지 다 절대적 무효다 그러니까 조금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뭐라고요? 강의원, 확, 백삼, 백사. 강의원은 한의원인가 봐요. 확, 겁도 없이 확. 백삼, 흰삼이죠. 백삼도 팔고 백사, 흰뱀이잖아. 흰뱀도 판대. 그죠? 뱀 판대, 뱀.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봤잖아. 애들은 가라 그러고 파는 거잖아 이거. 그렇죠? 왜 애들은 가라 그러고 팔까요? 에? 돈이 없으니까 애들은 가라 그래? 애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어른들만이 아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면 아직 어른이 덜 된 거예요. 그죠? 저는 군대에서 뱀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제 후임병 중에 하나가 뱀을 그렇게 잘 잡아요. 군대 가면 하나씩 있죠. 그래요. 진짜 그러죠. 이렇게 하나 누르면 한 마리씩 잡는 거야. 손가락으로 눌러서 잡아요. 이렇게 갖다 톡 잡아가지고 잡고 뱀을 그렇게 잘 잡아요. 걔가 그렇게 잡는데 겨울이면 잔뜩 먹고 이제 지네끼리 이렇게 오물오물 모여있는 뱀집을 해갖고 와서 그 중에서 이렇게 보고 충 있는 건 또 버려요. 충 있으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깨끗한 것만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먹여요. 그런데 뱀을 먹으면 몸에서, 사람 몸에서 노린내가 이렇게 나요. 진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게 이제 그게 훈련 기간 중에 그렇게 먹잖아요. 그럼 훈련 기간 중에 별로 안 추워. 진짜. 그래갖고 막 그렇게 먹고 그랬어요. 징그러워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피로도 별로 못 느끼고 이제 여러분 1년 동안 수업하다 보면은 저 인간 진짜 감당하기 힘들다 그럴 거예요. 특강 같은 거 할 때.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피로 같은 거 별로 못 느껴요. 체력 잘 안 쳐져요. 근데 아마 군대에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내 바로 후임병이었는데 그러니까 걔는 훈련만 나가면 막 우리 수경주 구축하고 막 땅 파고 난리가 나거든요. 걔는 그냥 더블백 메고 야 갔다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메고 나가는 거야. 더블백 메고 올 때는 축 쳐져갖고 이것도 한 마리 잡은 적 있어요. 요만하더라고. 요만해. 실제로 요만한데 진짜 이 백사는요 이렇게 보면은 앞에 가시하고 창자가 다 보여요. 이게 돌연변이라는데 이것만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우리 중대장이 이렇게 싸가지고 어디론가 찝차 타고 갔다가 왔어요. 누구 갖다 줬을까 하여튼 궁금하긴 한데 그래요. 이거 잡아갖고 상납했어요. 내가 먹자 그랬거든. 야 우리끼리 먹자.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자 강행기종을 위반했다. 또 신선생 뱀 먹었대더라.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야. 뭘 기억하라고. 강의원에 가면 확 겁도 없이 백삼도 팔고 백사도 파는데 백사 팔다가 걸리면 뒤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효다. 이거 팔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원 확 백삼 백사 하라 그러는 거지. 뱀 입에도 못 대요. 무슨 뱀을 먹었겠어. 자 그래요. 강의원 강행규정 위반했다. 의사무능력자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그러니까 암기할 때는 이거 한 틀인 거야. 이게 강의원 확 103, 104 그 다음에 비통 착사강 이렇게 한 틀이 되고 재착사강 있죠? 이렇게 해서 또 한 틀이 되는 거야. 이걸 물어볼 때는 다음 중 법률효과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물어봐요. 확정되지 않은 것은 유동적 유효 차지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재착사강 이걸 물어보는 거고 다음 중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럼 뭐 찾아야 돼? 비통 착사강 찾아야 되고요. 다음 중 확정적인 유효로서 제3자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럼 뭐 찾아야 돼? 강의원 확 103, 104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취소 이렇게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개 파트로 묶어내면 돼요. 아시겠죠? 네.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비통착사가 안 쫓아요. 말 되게 안 듣네. 강의원 확 103, 104
그다음에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이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두시면 정리가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법률행위 무효 취소인데 법률행위가 성립요건, 효력요건 갖추고 있으면 표유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립요건만 갖추고 효력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발생을 처음부터 않는 경우도 있고 발생했다가 나중에 소멸해버려서 법률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로 나누어지는데 거기 표에 보시면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다.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지를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장권자 그래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주장기간 제한할 수 없다,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단기 제척기간 내에만 해야 돼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고요. 기간이 경과된다고 해서 무효의 원인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취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추인 전환은 우리 뒤에서 보기로 하고, 사유는 강의원 확 103, 104 비통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절대적 취소는 제한능력자 재착사강이잖아요. 그렇죠? 그 표에 있는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 표에 있는 게 싹 다 끝난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4번 보세요. 4번에 우리 판례는 무효와 취소의 경합을 긍정한다. 그거 보이시죠? 그거만 줄치시고요. 우위로 3번으로 보세요.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 인정이 되면 우위로 화살표를 쳐. 당사자 보이세요? 당사자에다가 화살표 쳐서 당사자는 그중 한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주장하든 입증하면 된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성립되는 경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해당 파트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무효와 취소의 경합을 인정한다죠. 그럼 무효와 취소의 경합을 인정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제한 능력자가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런 거야.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사기를 당해서 법률행위 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사기는 뭐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잖아요. 의사 무능력은요, 절대적 무효 사유죠.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의 두 가지 법률 효과가 하나의 법률행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그럼 어떤 거 입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쉬운 거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 입증해서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주장하든 이건 주장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 반드시 뭐를 주장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좋아요. 그게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고요. 자, 법률행위 무효인데 무효다라고 하는 건 성립은 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칠판에 있잖아요. 그죠? 성립을 한 거야. 그래서 부존재 불성립과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유효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효의 종류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이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를 기준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면 상대적 무효가 되겠죠? 자, 넘겨보세요. 당연 무효가 있고 재판상 무효가 있는데 당연 무효는 따져볼 것도 없이 무효를 당연 무효라고 해요. 그럼 재판상 무효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이 있어야 무효가 되는 걸 재판상 무효라고 하겠죠. 그럼 우리 민법상 무효는 당연 무효예요? 재판상 무효예요? 당연 무효예요? 민법상 무효가? 예? 왜 당연 무효? 맞았어요. 왜 당연 무효예요? 우리 민법상 무효가. 왜? 민법에 무효라고 해놨잖아요. 무효라고 했으니까 당연 무효고 재판상 무효는 무효인지 유효인지 몰라.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것들은 다 민법에 의사 무능력자가 하는 행위는 뭐다? 당연히 무효다. 무효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했는지 아닌지만 입증하면 되는 거야.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 뭐가 있어요? 첩계야. 그럼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그 부인이 그 여자가 무조건 첩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첩이라는 거 어떻게 입증하면 돼요? 저 남자가 결혼한 남자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럼 둘 사이의 계약은 무슨 계약이 돼버려요? 첩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첩계약은 판사한테 가서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물어봐야 돼? 그냥 무효가 돼야 돼? 그냥 무효가 되고 그 첩은 머리채가 뜯기겠죠? 예. 왜 머리채부터 잡냐고. 무효니까. 이해되시죠? 당연 무효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 무효 동그라미 치면 돼요. 거기서는요.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볼 필요 없고요.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인데 법률행위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대요. 그러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해요. 전부 무효 동그라미 칩니다. 이따 배울 거예요.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 1월 과정에서 한다라고 앞에서요.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자, 무효로 되는 시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법률행위가 무효다라고 하는 건 언젠간 밝혀지거든요. 언제 밝혀지든 법률행위가 무효면 처음부터 무효죠. 중간부터 무효인가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시기는 언제나 성립한 때로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무효와 부당이득이 있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자기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사고 싶어서 했어도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2번 체크하셔야 돼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효뿐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대요. 그럼 이것도 무효가 된다며. 그럼 이것도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된다고. 똑같네요. 그죠? 취소하고 난 다음에는. 응? 근데 무효 중에는 이런 거 있잖아.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있죠. 이거. 이 행위를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라고 또 취급해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된 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첩계약을 체결하면서 첩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약속한 거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줘도 관계없는 거야. 그런데 또 줬대요. 줬는데 그 첩이 배신을 한대. 그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첩에게 준 물건은 누가 갖게 돼 있어요? 식스팩이 갖게 돼 있는 거야. 항상. 식스팩에게 넘어가고 그것도 5팩이 사주죠. 주로. 식스팩은 의도받고 예, 첩한테 이제 이렇게 받는 거고 사주는 건 우리 같은 5팩이 사주고 그죠? 5팩이 사주고 그 다음에 식스팩은 받고 그래요. 그래. 그런다고. 그러면 질투심에 돌려달라 그러면 첩이 줘, 안 줘? 안 준다니까. 왜? 첩이 안 주는 이유는 달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거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 그래서 거기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하겠지만 사회질서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무효로서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경우에 쌍방은 서로 어떻게 돼? 동시에 돌려줘야 되겠죠. 예,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3개는 체크하세요. 무효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법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게 일부 무효의 법리잖아요. 137조부터 하는데요. 여기에 137조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여기 2개의 건물이 있는 대지 위에 있는 이 부동산을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갑이라고 하고 매수인이 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을이라고 하는데 매수인 을은 당연히 이 주택은 필요했고 주택을 사면서 특별히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매수했을 수도 있죠. 근데 매수인은 이게 없어도 이 주택이 필요해서 이걸 매수했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혹시라도 주택의 매수인이 이게 꼭 필요해서 이걸 매수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때 무효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일부의 무효 사유가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무효로 해야 되지. 전부 무효로 해야지. 아니 매수인이 이게 필요해서 사실은 이걸 샀다니까. 집도 필요하지만 특히 이게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효가 됐대. 그럼 당연히 이건 무효가 돼야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거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이게 필요했다고. 이게 필요했는데 이게 붕괴되고 없었대요. 그럼 어떻게 돼? 요것만 가지고라도 유효로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만 갖고 유효로 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가상적 의사는
얘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한번 가정을 해봐요.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었다고. 이게 필요가 없었고 자기가 사면 이거 철거할 생각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런 꿍꿍이가 있었다고.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10억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자진 철거가 됐네. 얘 과실에 의해서 철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내가 이거 철거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잘 됐다 라고 할까?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릴까? 왜? 아니 지도 이거 사면은 철거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왜 굴러? 속으로는 좋아갖고 막 죽는 거죠? 그러면서 왜 떼굴떼굴 굴러? 깎아야 되잖아요. 얘가 주장하는 건 뭐야? 이거 없어서 난 못한다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요? 이게 없어도 계약 체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일단은 떼굴떼굴 굴르죠? 나 이거 없어서 못해 막 이런다고. 대금을 감액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많이 감액하려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서 했던 사람은요, 더 굴르겠죠? 옆으로 굴르는 게 아니라 앞뒤로 굴러버리겠네. 얘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나겠네. 그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전부 다 굴릴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일단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 나머지 부분 유효로 하고 요거는 무효로 한다. 그때는 대금 감액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분할이 가능한 법률행위만 그래요. 보세요. 분할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전부 무효예요. 그거는 분할이 불가능할 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삐뚤어지냐. 이런 2층 집이 있고 이게 조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데 여기다가 창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하고 비슷하네. 그죠? 이거 2층 집에 창고 이렇게 있나, 2층에 여기 창고가 있나, 똑같잖아요. 창고가 있는데 여기가 붕괴가 됐대. 여기 쓸만해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깔끔하게 지울까? 쓸만해 보여요? 이거는 분할이 불가능한 법률행위잖아요. 일부 무효 사유가 있으면 이건 전부 무효인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단독주택의 토지하고 거래예요. 그럼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토지와 건물이에요.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등기부도 각각 존재하고 매매도 각각 다 할 수 있어요. 별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유효로 확정이 돼요.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무효예요.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될 수 있는 무효를 우리 무슨 무효라고 배웠죠? 여기서 유동적 무효. 나중에 무효로 바뀔 수 있으면 유동적 유효,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 있으면 유동적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갑소유 토지인데 한 장의 계약서에다, 보통 토지하고 건물은 한 장의 계약서에 써버리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을에게 팔았다고. 을에게 이렇게 팔았는데 건물에 대한 거래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지. 이건 제한사항이 없잖아요. 허가받을 것도 없죠. 건물에 대한 거래는 유효인데 토지에 대한 거래는 허가받기 전까지는 뭐야? 그럼 이거 무효 아니냐고. 이때 이제 을이 이런 생각을 해요. 토지와 건물은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이고 나는 토지와 건물을 다 샀다. 그리고 토지만 또는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도 법적으로 전혀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별개의 부동산이고 다 샀고 토지에 대해서 또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데는 전혀 법적인 제한이 없다. 다만 토지는 현재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못하는 거고, 그럼 건물은 유효잖아요. 매매가. 그러니까 건물만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거부해버립니다. 아 그렇게 못해. 그랬더니 소송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갑 측의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 토지는 무효니까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거래는 완전히 유효 아니냐. 그리고 건물은 토지와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인데 왜 그걸 거부했느냐라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다가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불허가 처분이 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는 그럼 땅을 가진 게 아니고 뭘 가진 게 돼요? 똥을 가진 게 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자기 것처럼 사용해버려요. 30년, 15년, 5년 이상씩 이렇게 사용해버린다고. 만약에 경관 건물이다 그러면 30년 사용해야 돼. 30년 있다가 지상 건물이 있으면 네가 사라 그랬다가 또 안 사? 안 살 수 없어요. 계약 연장하자 30년 연장 안 해주면 사야 돼 이거 건물. 그러면 코피 쏟아지잖아요. 땅 소유자는 땅을 가진 게 아니라 뭘 가졌다고 이제? 똥 지고 있는 거야 똥.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땐 절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전체 중에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서 토지에 대한 거래도 유효가 되고 나면 그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해 줘야 된다. 매매해 줘라 이렇게 판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칙이 뭐냐면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죠. 여기도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니까 어떻게 한다?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서 이것도 유효가 되면 그때 일괄해서 이전 등기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판시해 준 거예요. 이걸 일부 무효의 법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 아시겠죠? 예외적인 거 많이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자, 나머지 부분이 유효로 되기 위한 요건 그거 우리 1월 달에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중요하진 않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적용범위 보세요. 임의 규정이래요? 강행 규정이래요? 임의 규정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 취소에도 확장 적용을 인정한다. 그거 보이시죠? 일부 취소, 일부 불능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인 거예요. 무효행위의 전환은 138조에 나오거든요. 자, A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이 행위 자체는 무효예요. 그런데 이 행위 내부를 잘 들여다보니까 현미경 갖고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내부에 B라고 하는 행위에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법률행위 몇 개 한 거예요? 한 개 한 거야. 행위는 하나밖에 안 했다고. 근데 그 자체는 무효인데 현미경으로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이게 A라고 하지 않고 B라고 했으면 이게 유효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으면 문제가 생길 줄 알았으면 아마도 B라고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는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될 때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될 때는 그럼 원래는 이거는 무효고 이건 유효니까 이거 지우고 B로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효력만 B의 효력을 여기다가 부여해 버려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 행위를 어떻게 해라? 유효로 전환해 줘라. 효력을 이렇게 부여해 버리라는 얘기야. 그냥 B를 적용해 버려라. 그러니까 A는 무효니까 B를 적용하면 유효로 전환해 버린다 그 얘기잖아요. 조금 어려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을하고 결혼한 지 17년이 됐어요. 17년 차 부부예요. 근데 갑하고 을 사이에는 자식이 없는 거야, 자식이.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아기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아기가 없으면 둘 사이는 조금 너무 조용하고 적막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외로웠나 봐요, 이 사람이. 나가갖고 병을 만나요. 병을 만났는데 병을 만났는지 11개월 만에 뭐가 태어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나는 거야. 아들. 떡두꺼비가 태어났다는 거지 또 거기다가. 자, 그래요. 여기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올까 아니면 숨어서 살까? 왜 숨어서 살아? 남편이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숨어서 사냐고. 요즘은 몰라도 그때 당시는 그렇죠. 애들 데리고 들어와요. 집에 애기 데리고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 여보 미안해 그러고 들어와? 뭐가 미안해? 거봐 이씨 그러고 들어온다고. 뭘 보란 얘기야? 애기 좀 봐. 그 다음에 또 그것만 봐? 11개월 만에 낳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줄여서
한 방에 해치웠잖아 그 얘기죠. 아기를 11달 만에, 얘 만난 지 11달 만에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는 한 방에 끝냈다는 얘기요. 여기는 17년 동안 별짓을 다 해도 안 생겼는데 거봐 이씨,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나한테 아무 문제 없잖아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는 거야? 가서 친생자로 출생신고해. 친생자로 신고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친생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생자는 아버지 갑, 어머니 을, 혼인 중의 자인데 원래는 아버지 갑, 어머니 병, 혼인 외의자, 혼외자잖아요. 혼외자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내 아기가 맞다라고 해서 내 가족관계 등록부, 내 가족관계로 등록하는 걸 인지신고라고 하거든요. 인지로 신고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친생자로 신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렇게 인지신고 이러면 이걸 별로 안 좋게 불렀어요. 사생아라고 불렀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부르면서 공무원 임용도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군대 가도 사생아들은 군대도 안 받아줬어요.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총 갖고 막 이렇게 못된 짓 한다고 해서 안 받아줬어. 잘 군대도. 공무원 임용이 안 돼요. 경찰관이 어떻게 하다 경찰관이 임용이 돼도 총을 안 줘요. 경찰관한테 총을 안 줘. 불만이 있어갖고 뭐 잘못도 이렇게 할까봐. 그리고 경찰관 임용이 되면 진급이 안 돼서 나중에 또 이제 도태돼서 그만두고, 이런 불이익이 많았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얘를 위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기 누가 키워요? 병이 키우지. 병이 이거 애기 주고 나면 막 껍데기 아무것도 안 남는데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거야. 을을 줘 이걸? 을을 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병이 어디서 키우냐면 여기서 키우는 거야. 여기서 병이 키워요. 갑은 어디 있고? 여기. 을도 여기 있겠죠? 애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갑이 여기 오지. 늘 소속은 여기지만 위치는 여기죠. 여기 소속이지만 일로 와 있다니까 늘. 그리고 이 애기는 참 효자예요. 엄마가 뭔 일만 하면 울죠. 그러잖아 애기들. 그 엄마들 작전이야. 일이 오늘 많아. 오늘 김장해야 돼. 김장 많이 해야 돼. 그럼 애기 아침 먹여 안 먹여? 안 먹여. 조금 있다가 배고프다고 울잖아요. 그럼 응애 울면 아유 왜 깨서 울어 그러고 혼자 푸념하죠. 그 얘기는 혹시 성님이 못 들었을까 봐 애기 깨서 운다고 지금 광고 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가서 전 먹여 이렇게 얘기하죠. 다 알아. 성님들도 다 옛날에 해본 가락이 있어서 다 알아요. 가서 전 먹여라 그러죠. 그럼 가갖고 먹이잖아. 근데 뭐라 그래? 한참 먹이죠. 한숨 자고 나와요. 그래서 애가 잘 안 먹네요 그러죠. 뭘 안 먹어? 안 먹긴 다 먹고 뭐 일찌감치 잤는데. 그리고 기저귀 갈고 나와 안 갈고 나와? 안 갈고 나와. 왜? 조금 이따 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 짓을 하면서 여기서 키운다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작전을 쓰게 돼 있어요. 얘가. 여기 지금 갑의 후사를 본 게 자기잖아요. 여기 애기 못 낳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둘 사이만 갈라놓으면 이제 다 자기 차지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최선을 다하겠죠. 둘 사이에 나이 차이가 많을까? 여기 둘이 똑같을까? 조금 차이나 많이 차이나? 엄청 차이 나죠. 애들 나이가 비슷할 것이다 그러면 정신질환이요. 그러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젊은 애가 꼬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나이 먹은 사람은 일찍 올라가시죠. 네, 돌아가신 거야. 남긴 재산이 200억이요. 이 정도는 되니까 나가고 젊은 애 데리고 이렇게 하지. 200억 안 되면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요. 200억은 돼요 그래도. 남긴 재산은 200억인데 문제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얘 작전이 완성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자루 누가 줬어? 이제 이분이 진 거죠. 이분이 그동안의 서름을 이제 안 갚음하는 거야. 이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나는 아기를 낳은 적이 없어요. 나하고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피 뽑아서 검사하니까 어떻게 친생관계가 성립되지 않네. 그러니까 친생자 신고는 무효죠. 이거는 무효일지 모르지만 우리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친생자 출생 신고는 무효일지 모르지만 무효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인지의 유효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여기 아들 맞잖아. 인지의 유효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짓 할 줄 알았더라면 아마 네 남편은
인지로 신고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효일지라도 지우고 인지로 다시 쓸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그냥 인지의 효력을 부여해버려라. 그 이야기는 상속해줘라 그 얘기죠. 상속받은 거야. 1.5 대 1로요. 그래서 여기는 120억, 여기는 80억 이렇게 받은 거예요. 상속을. 결국은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죠. 얼마는 띄인 거야? 80억은 받아갖고 나왔지. 이 얘기 계속 누가 키워요? 병이 키우는 거야. 친모가 키우는 거야. 여기는. 아주 유사한 판례가 하나가 또 있어요. 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여기는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딸만 7이요. 딸만 7인데 4대 독자야. 그러니까 사건의 심각성을 알겠죠? 4대 독자인데 딸만 7이라는 거야. 더 심각한 건 시어머니 시아버지 살아계셔. 여기. 그럼 더 심각해졌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라는 거죠? 힘 날 때까지 나라는 거야. 힘 달 때까지. 더 나라는 거지. 아들 날 때까지. 근데 중간중간에 실패한 애기까지 치면 11명까지나 되는 거야. 그럼 20년 동안 1년 내내 배불러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고. 20년 동안. 그죠? 한 해 좀 쉴만 하면 또 생기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애기도 날 수 없어. 몸이 약해서. 그래서 갑이 가갖고 병을 만나요. 그때 당시 19살 먹은 병이에요. 근데 혼자 가서 만난 게 아니야. 둘이 같이 가서 만났어요. 여기는 이제 미혼모가 될 판이야. 미혼모가. 근데 이제 혼자 고민했던 거죠. 애기를 혼자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애기를 낳으면 어디 고아원 같은 데 시설에 갖다 맡기려고 했어요. 근데 부잣집에서 자기네 달래는 거야. 검사해보니까 아들이고 자기네가 키우는데 몇 대 독자로 키우겠다는 거야? 5대 독자로 키우겠대. 그러면 정말로 대접 잘 받고 크겠죠. 부잣집에 독자로 들어간다니까 당연히 흔쾌히 주겠죠. 거기다가 뭔가 뭐 후사하겠다. 보상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했거든요. 이제 이 여자 배가 불러질수록 이 여자는 바가지가 커지죠. 배에 둘러야 될 거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내가 아기 가졌다고 거짓말 했어요. 남편하고 합의하에. 남편도 부인이 불쌍하니까 거짓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 날 때쯤 돼갖고 가서 여기하고 같이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제 한 달 있다가 아기를 데리고 온 거야. 얘는 뭘 낳았어요? 뭘 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또 낳았지. 그래요.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출생신고해? 당연히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죠.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서 이제 키우다가 8년 반을 키웠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할머니가, 할머니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연세 있으신 할머니들? 5시? 그래요.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깨요. 할머니들. 일어나시면 뭐 하시는 거야? 야! 씨잘데기 없는 것들 다 나와. 이렇게. 요 씨잘데기 없는 거 7마리. 번호! 그래서 1번부터 7번 쫙 하면 그래. 알았어. 지금부터 임무수요야. 얘네들은 학교 갔다가 1시 넘어서 와요. 그래도 3시 반이면 칼 기상이야. 할머니가 일어나니까. 씨잘데기 없는 것들이 학교는 왜 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얘를 위해서 모든 게 중심이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9살이 돼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교통사고가 나갖고 다 돌아가시는 거야. 한 번에. 남긴 재산하고 보상금 받은 게 500억 정도가 돼요. 원래 재산도 많은 집안이었었어요. 뭘 돌아가신데 가슴이 아파야지 여기에 무아야. 누가 그래서 지금. 아니 네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얘들만 남았대는데 무아요? 참. 남긴 재산이 500억이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올 때 큰 누나가 20살이었으니까 지금 29이다 그런 얘기죠. 할머니 계신 동안 너무 시달림이 많이 당해갖고 얘가 미운 거야. 그러니까 얘가 큰 누나들이 얘한테 안 나눠주겠다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이거 무효 맞잖아요. 그렇죠? 친형제가 아니죠? 무효 맞아요. 근데 무효가 맞는데 우리 판례는 야 이게 무효는 맞다. 하지만 너희 부모 태도로 봤을 때는 친양자로서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죠. 아마 니네들이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니네 아버지는 친양자로 신고했을 것이다. 분명히 엄마 아버지는. 그러니까 친양자의 효력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무효일지라도 이 효력을 부여해라. 그렇다는 얘기는 상속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나눠줬던 거죠. 여기도 나름대로 성공했죠.
나중에 이 애기 누가 키워요? 친모가 키우는 거야 항상. 아시겠죠? 친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친모가 키우는 거죠. 자, 이렇게 신분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무효행위 전환으로 갑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이 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 법조문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죠. 의미 자체가 요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야. A라고 하는 행위는 무효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다른 행위, 즉 B라고 하는 행위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당사자가 아마 이게 무효라고 해서 문제가 될 줄 알았더라면 이런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효력이 아니라 B의 효력으로 처리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환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 거기 요건에 보시면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야 되고요. 또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은 갖춰야 되죠. 또 가상적 의사가 존재해야 된다. 그 전환의 모습, 3번에 나오는 전환의 모습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1월 과정에서 봐야 돼요. 여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4번에 무효인 단독행위의 전환 그거 보이시죠? 무효인 단독행위의 전환 그래. 무효인 단독행위로서 상속의 포기도 협의 분할의 유효로 전환을 인정했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 요건에 부합되면 전환을 인정했다라고 해서 4번, 5번 그거 체크하십니다. 자, 그 단독행위 한번 볼게요. 단독행위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갑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 10억 상당의 부동산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A, B, C 그래요. 큰형, 작은형, 막내죠. 근데 이 A하고 B는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될 때 공부를 해서 아주 양질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 유학까지 다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얘가 어디 지나가거나 그럴 때는 아버지가 꼭 사업이 힘들었던 거예요. 형제간에 그런 형제 꼭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 과외 공부 같은 것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얘네들은 학위도 좋은 학위 받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결혼까지 했어요. 얘들은 다. 근데 여기는 혼인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편찮으실 때는 혼인도 못하고 혼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형들은 그걸 잘 알죠. 잘 아니까 형들이 이 재산이라도 그냥 상속 포기해서 동생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에? 그렇죠. 그거잖아. 혼인했다 그랬죠? 그럼 불가사유가 생긴 거지. 이 눈들이 주는 눈이요? 이게 안 되지. 이게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뒤질라고. 그러니까 못 주는 거죠? 못 주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상속을 얘네들이 포기해야 여기서 단독 소유가 되는데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단독 소유가 안 됐어요. 이거 하려면 90일 이내에 했어야 돼요. 90일이 지나면 상속 포기가 안 돼. 공동 상속으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170일쯤 지나서 이 둘이 해외여행을 갔어. 해외여행을 간 사이에 형들이 와가지고 같이 셋이 가갖고 상속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90일이 지난 상속 포기는 무효라고, 무효.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갑에서 C로 단독 등기가 되는데 원인이 뭐예요? A, B는 상속을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 이렇게 해서 기재가 돼서 C 단독 소유가 됐어요. 그러고도 1년쯤 지나서 둘이 A-와 B-가 이거 등기부를 띄워봤어요. 그럼 등기부 띄워보면 갑 이름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돼. 이게 상속 등기는 안 해도 관계없거든요. 갑 명의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C 이름으로 돼 있죠. 거기다가 원인이 뭐야? A하고 B가 상속을 포기했대죠. 여기 올라와갖고 이제 물어봤지. 니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당신이 해외여행 간 날 얘네들이 좀 얘가 불쌍해서 우리 둘이 가서 상속 포기해줬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대가리 박어. 이렇게 됐던 거죠. 둘이는 지금 대가리를 열심히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받고 있고 형수들이 시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폭이 이거 기간이 지나서 했으니까 무효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등기 무효로 돌리고 갑 명의로 다시 회복해놔라 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하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상속포기로서는 무효겠지만 협의 분할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다. 협의 분할은 계약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협의 분할. 협의 분할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협의 분할이요? 아니 우린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협의 분할이냐고 인상을 딱 쓰니까 판사가 니네 일로 와. 0%, 0%, 100% 분할. 됐지? 그걸 끝낸 거예요. 뭐라고요? 0%, 0%, 100%. 이게 굉장히 유명한 판례예요. 무슨 분할이 0% 분할이 있냐. 근데 0%, 0%, 100% 분할을 인정하면서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시아버지 몸이 편찮으실 때는 부양 한번 제대로 안 한 며느리들이 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인 이 사회의 암울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0%, 0%, 100% 분할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며느리들한테 경종을 울렸죠. 예, 그래요. 아는 며느리가 없어서 문제지.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결혼한 형은 미혼인 동생한테 아무것도 못 주는 거. 왜? 이 눈 때문에. 그죠?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결혼한 누나는 자기 친정 동생한테 뭐든지 다 주는 거. 뭐 이렇게 돼 있죠. 이상하게 사회가 그렇게 돼가는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자, 그래요. 그래서 무효인 단독행위의 전환도 인정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재건축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걸 안 팔아. 그게 없으면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는 줄 알고 10억짜리를 50억까지 베팅을 해갖고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래서 무효다라고 했는데, 무효인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 단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땅 포함시켜서 재건축하면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너무 차이가 있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지만 10억으로 감액하였더라면, 즉 50억이 아닌 얼마? 10억으로 거래하였다면 유효인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10억의 매매 계약을 인정한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전환을 인정했다. 자, 그래요. 그 밑에 있는 판례도 다 보긴 본 거예요. 아까 일부 무효의 법리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무효의 법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거래는 무효지만 건물에 대한 거래는 뭐였었어요? 유효였다.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 중에서 단독행위 있죠. 단독행위의 전환 뭐야? 얘기하는 거 이거? 이거. 형수 2명 사건. 그래서 판사가 형수들한테 눈들 똑바로 떠 그랬대죠. 그랬더니 네, 그리고 꼬리 내리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스트레스 풀죠. 대가리 받고 있는 애들 어떻게 했을까? 니들 대가리 박는 걸로 안 돼. 한쪽 다리 들어 그랬죠. 그래서 한쪽 다리 이렇게 들고 계속 받고 있대. 아직도요. 네, 이거 이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재건축 사업 부지 그거 조금 아까 설명한 거잖아요. 요거고요. 신분행위, 혼인의 출생자를 혼인 중에 출생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타인의 자를 자신의 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죠. 판례는 지금 다 한 거야. 여기 있는 판례들은 잘 나오는 판례들이니까 그거는 전부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라고 하는데, 저기 보세요. 법률행위가 무효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 추인이라고 하는 건 추후에 법률효과를 승인한다, 그런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추후에 법률효과를 승인한다는 얘기는 유효로 될 건덕지가 있어야 뭘 승인을 하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뭘 승인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지 않아요. 왜요? 추인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효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면서도 추인하게 되면, 모든 추인은 다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럼 유효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갑하고 을이 한 법률 행위가 139조인데요. 이게 무효라는 거죠. 둘이 한 법률 행위가 무효래요. 그럼 이거는 추인할 게 없잖아요. 나중에 얘네들이 추인을 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고, 왜? 유효로 바뀔 건덕지가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추인하게 되면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하게 된다.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이게 이제 139조인데 108조로 주로 많이 나와요. 108조 아니면 107조 가지고 나오는데 108조로 나오는데, 자, 갑하고 을이 가장 매매를 했다.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짜 매매, 가장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줬대요. 이 가장 매매 무효고 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죠. 이 이행기가 정해져 있다. 잔금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금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도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죠. 그래, 그런 상황에서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을에게 야, 대금 줄래? 그랬더니 을이 뭐래요? 받을래? 그리고 주고 받더란 얘기죠. 안 줘도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추인해서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한 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갑이 소유였겠지만 이후부터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을이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다 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돈 줄래? 그랬더니 받을래? 뭐가 있어서 합의가 있었잖아요. 상호간에 돈 주고받자라는 합의가 새로이 성립한 거야. 이게 이 행위를 추인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은 계약을 새로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행위를 어떻게 유효로 바꾸자라고 하는 지네들끼리 새로운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매매가 성립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여기다 야, 네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돈 줄래? 그랬더니 이게 네가 살래?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살게 그러면? 그리고 돈 준 거 아니냐고. 그럼 계약 여기서 새로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 행위 다시 한 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앞에다가 갈매기를 하나 척 집어넣으시고 그때부터라고 하는 말을 늘, 원래 법조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지만 우리는 항상 그때부터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읽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게 나왔다 그러면 늘 여태까지 나온 게 90% 이상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이런 말로 나왔다고요. 소급하여 처음부터 이건 틀린 거예요. 그때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추인의 요건,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기억에 무효임을 알고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두 가지.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잖아요.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강행규정이 존재하는 한 무효의 원인이 종료될 수 없죠. 원시적 불능이다. 이거는 그냥 무효로 확정이 됐고 원인이 종료될 수가 없어요. 반사회적 행위 이거 원인 종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인이 종료될 수 없기 때문에 추인 자체도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 개고 체크하시고요. 그럼 추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다 뭐라 그랬죠? 분류식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도 어떻게 해요?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 추인의 방식은. 그리고 효과는 다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분류식 행위로서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고 체크하시고, 효과도 기억 자체.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디귿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위 표시의 당사자가 추인하게 되면 허위 표시잖아 이거. 그렇죠? 그때부터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겠다. 됐죠?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는 다음 과정에서 보면 되는 거고요.
1월 과정에서 보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면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나오죠. 요거는 요번 과정에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설명해도 완전히 러시아 말하고 비슷한 말들 나오고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보실 필요 없습니다. 1월 과정에서 할 겁니다. 넘겨보세요. 2장 넘기면 뭐가 나와요? 법률행위 취소가 나오죠. 법률행위 취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할게요. 조금 진도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는데 다음 주에 취소하고 그다음에 조건기한 마치고 물권법 들어갈 겁니다. 진도 조금 빨리 해서 전체적으로 개념이라도 빨리 좀 잡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법률행위 취소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